우리는 직접 지구의 내액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100년 전 고체가 아닌 제4의 물질 상태일 것이다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제4의 물질 상태는 무엇일까요? 혹시 개미와 코끼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코끼리 등에 있는 개미는 코끼리가 너무 커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저 회색빛 땅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안에서는 지구의 모습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가 커도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주로 나가 멀리서 보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엄청난 깊이의 구덩이를 판 적이 있는데 콜라 슈퍼딥이라는 이름의 구덩이입니다. 이는 미국과 과학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에 소련이 1970년부터 무려 20년간 뚫었는데 시추공으로 땅을 파 무려 12km 깊이의 구덩이라 한번 빠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원래 목표는 15km였는데 12km에서 압력과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더 이상 작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온도가 무려 180도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뜨거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2.262km에서 작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물리적으로 지구의 내부를 우리는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 속을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구멍을 끝까지 파보지도 않았는데 지구 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학적 원리로 지구의 내부를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지진파에 있습니다. 지진파이기에 당연히 지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진파는 무엇일까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이 발생된 지역부터 사방으로 파동이 전달됩니다. 이게 지진파인데 지진파는 표면파가 있고 실체파가 있습니다. 표면파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것이고 실체파는 지구를 뚫고 나가는 파동을 말합니다. 이 실체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우리 지구의 내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지진파는 바로 이 실체파인 P파와 S파입니다.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약자이며 첫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하며 두 번째 파동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 관측소에 P파가 먼저 기록되고 지진파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땅이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S파가 기록되는데요. S파는 속력이 P파보다 느리지만 땅을 수직 방향, 즉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파가 기록되는데 표면파는 멀리까지 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진파로 지구의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지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드리아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호로비치치는 지진파를 연구하다가 지진파가 지구 중심을 지나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지진파를 계속 추적해 본 결과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지진파가 빨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를 살펴보다가 그 특정 위치에서는 지각이 아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 다른 물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멘틀입니다. 멘틀은 프랑스어 망토에서 유래된 말로 감싸거나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싸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지구의 핵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멘틀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모호로비치치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면이라고 말합니다. 멘틀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부피의 8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온 영역은 녹아있어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멘틀의 움직임으로 인해 같이 붙어있는 지각판도 같이 움직여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멘틀 아래는 외핵이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과 니켈 등 전도성이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외핵의 물줄기도 같이 회전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이론을 다이나몬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자기장은 우리 지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고 지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태양풍에는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하전 입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존재는 우리가 오로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양풍이 들어올 때 자기장 방어막이 날아오는 태양풍의 하전 입자들을 양극으로 모아줍니다. 양극 쪽의 하전 입자들이 자기장 사이를 나가면서 지구의 대기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공기 분자와 반응하면서 오로라 빛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덕을 보는 동물들도 있는데요. 철새는 철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 자기장의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처럼 외액은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액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액의 성질을 고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액보다 더 뜨거운 게 내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뜨겁기 때문에 액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왜 내액이 고체일까요? 피파의 특성을 보면 약체에서는 느려지는데 고체에서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이 말은 외액에서는 속력이 현저히 느려지다가 내액에 도달했을 때 그 속력이 빨라진 결과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액이 고체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지구의 내액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100년 전 고체가 아닌 제4의 물질 상태일 것이다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제4의 물질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 물질은 기체를 뛰어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전기장이나 열에너지 때문에 원자가 전자나 이온 등 입자로 나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내 핵이 이 상태라고 한다면 내 핵이 우리가 아는 고체라기보다는 플라즈마인데 지구 중심부 압력과 밀도가 너무 높아서 이 입자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이기에 고체처럼 있는 것이라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각도 분류를 하는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뉩니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에 비해 매우 두껍습니다. 지각과 멘틀은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과연 핵의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지구의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합니다. 이 또한 지진파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점에서 지진파의 속도와 방향이 바뀌게 되고 지진파가 지나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인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P파와 S파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진파 중에 S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핵이 액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P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렇게 핵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과학자는 독일의 베노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이 구분되는 면을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핵과 내핵은 어떻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P파와 S파가 특정 지점에서 굴절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내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핵과 외핵을 구텐베르크가 바로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지진계의 성능이 좋지 못해 미세하게 굴절되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지진계가 발전함으로 내핵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핵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는 인게 레만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렇기에 내핵과 외핵의 구분면을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내핵 안에 또 다른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과학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